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슈 킹, 시장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그리고 시장의 어떤 움직임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이슈 킹에 대해서 보는 건데요. 자, 오늘은 조금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카오의 급락, 즉 네카오의 급락. 근데 이 급락이 일반적인 급락이 아니라 판을 더 키우는 그러한 급락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이버 카카오의 급락을 저희가 지난 주에 어떻게 대비했어요? 그렇죠. 한번 조정이 반드시 올 거다. 만약에 조정을 안 오고 그대로 올라가면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으로 끝나는 거지만, 그렇지만 지금부터 올라올 때는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겠습니까? 추격 매수해야 된다겠어요? 아니면은 물량을 줄여나가는 전략으로 대비해야 된다겠습니까? 그렇죠. 물량을 줄여나가면서 1차 수익 실현을 부분적으로 하고, 그 대비를 하는 이유가 이게 추세 하락이 아니라 다시 재상승, 즉 판을 키우기 위한 그러한 흐름으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때 기회가 왔을 때 재매수 타이밍을 봐야 된다고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만약에 네이버 카카오가 급락하지 않았다면, 네이버 카카오가 만약에 오늘 급락하지 않았다면 제가 뭐 굳이 이런 방송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카카오가 물론 뭐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따라서 추격하지는 않았겠죠. 추격했더라도 바로 정리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 좋은 기회가 이제 오기 시작하니까 그 기회를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의 급락이 저나 여러분들한테 정말 다행스럽고, 그리고 또 한 번의 또 행복한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미래에셋, 이런 종목군들이 순간적인 충격을 받은 배경의 이면에는 바로 윈도우 드레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6월 26일이죠. 자, 6월 30일이 끝나면 이제 뭐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반기가 끝나는 겁니다. 2025년도에 절반이 끝나가면서 매 분기, 그리고 1년에 한 번 있는 반기, 그 다음에 이제 4분기가 끝나면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윈도우 드레싱은 통상적으로 분기가 아니라, 실적 발표되는 분기가 아니라 반기, 1년의 절반이 끝나는 6월 말에 보통 회계장부상회, 즉 회계장부상이에요. 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펀드 매니저들, 투자 자문사, 그리고 자산운용사들의 윈도우 드레싱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특히 이번 연도처럼 업종 간, 종목 간 격차가 심하거나 한국처럼 순간적으로 지수의 급변동이 나타난 국가에서는 반드시 윈도우 드레싱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매도 세력의 손절 라인이 도달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네이버, 카카오를 3년 전 공매도 금지되기 전에 매도를 때렸던 그 세력들, 그런데 단기 급등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손절 라인에 도달이, 평균 매도 가격의 손절 라인이 도달이 됐거든요. 마지막 지금 판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윈도우 드레싱 효과다. 그래서 단기 충격이 있다. 근데 그것이 공매도 세력의 물량이고 같이 엇갈려 있다. 이러한 부분들, 즉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것은 이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매도 세력들은 장기적으로 매도를 때렸던 한국의 공매도가 금지되기 전에 3년 전에 자 그랬다가 공매도 재개돼서 최근에 또 때렸어요. 잠시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네. 그들의 손절 라인에 도달해 터치한 지점이 최근입니다. 마지막 저항 물량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왜 그렇게 보는지 그리고 앞으로 카카오 네이버가 어떤 형태로 움직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 더군다나 신고점 돌파 가능성을 이번 연도 계속 열어두고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HTS로 봐가면서 조목조목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의 주가의 모습입니다. 20만 원을 전후로 그렇죠? 20만 원을 전후로 평균 바닥 탈출하는 가격이라고 보면 되겠죠. 매집 세력 최근의 매집 세력 물량들의 20만 원을 전후로 평균 단가가 20만 원이라고 보면요. 29만 5천 원까지 단기간에 50%가 상승했습니다. 네이버가 자, 이 50%가 상승한 평균 매집 주포들은 우리들처럼 하루에 그냥 확 샀다가 하루에 팔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아닙니다. 1억, 100억 이런 주식들 혹은 1000억까지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 같이 시가총액이 40조, 50조 되는 거는 조 단위로 돈들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냥 오늘 아침에 확 샀다가 올라갈 것 같아서 하루 만에 다 팔을 수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항공모함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향을 그냥 가다가 방향을 틀어야 돼. 오토바이처럼 이렇게 확 트는 게 아니라 15톤 화물 트럭만 해도 자기가 방향 틀고 싶다고 막 틀지 못하잖아요. 그럼 차가 뒤집어져 버려요. 자, 이거는 항공모함 같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이 주로 작동이 돼요. 가려고 하면 계속 가려고 하고 또 떨어질 때는 계속 이렇게 추세적으로 수년간 떨어지려고 하고 상승할 때는 또 이렇게 수년간 올라가려고 하고 중간중간에 코로나라든가 미국 시장 조정이라든가 이런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한번 불이 붙으면 계속 가려고 하고 종합주가 지수가 거꾸로 올라가는데도 혼자 계속 또 빠지기도 하고 지수 반등이 나와도 혼자 계속 또 빠지는 이런 관성의 법칙이 작동이 하는데요. 잘 보세요. 그때마다 나타나는 특징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거래량입니다. 전무후무한 거래량들. 앞부분에 없던 강력한 거래량들. 이러한 거래량들이 앞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어떤 중요한 거래량들이 갑자기 나타나요. 주가 폭락, 거래량 폭등.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왜 지금 올라오는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는 최근에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사상 최대 거래량이죠. 지금 보시면. 단일 거래량, 하루치 거래량은 블록들 같은 걸로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거래량은 네이버가 예전에 3만원, 2만원일 때 신규 상장됐을 때 2002년도 요런 때 터진 거래량을 말고 2013년도에 한번 터진 거래량 요런 거래량이 중간중간에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사상 최대 거래량이에요. 사실 이때 거래량 이후 이때 거래량이라는 것은 2002년도 2003년도 네이버가 서비스가 이제 처음으로 되고 자리 잡아가던 시점에서의 폭발적인 그런 거래량 당시 2,000원, 3,000원, 5,000원일 때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가로 환산되면 수정 주가로 그때 거래량 이후 지금 사상 최대 거래량이 이번에 네이버가 터졌다.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새로운 수급이
지금 20년 만에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큰 손에 굉장한 충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가 지금 26만 원에서 29만 원에서 26만 원인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추가 상승은 어떤 영역이라고 했어요? 추격 매수 영역이 아니라 차익 실현 물량으로 여러분들이 털어내야 되는 주식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털어내는 것이 털고 끝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1000주 파는 거를 100주 파는 거 다시 120주 사고 130주 재매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겠습니까? 재매수하는 거 위해서 그런 거라겠죠? 자, 따라서 네이버 같은 경우 저는 지금 26만 원인데요. 만약에 내일장,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과 월요일 날 25만 원 전후에 상승된다면 매집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50% 올라갔다가 다시 25만 원 전후에서 내가 재매집을 한다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주식은 지금 20만 원에서 25만 원이니까 실질적으로 25%밖에 상승하지 않은 꼴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지주사들, 그 다음에 뭐 은행주들, 건설주들 이런 종목들도 50% 100% 다 올랐어요. 그러면 네이버가 뒤늦게 지금 움직인 건데 임팩트 있게 그리고 조정을 준다? 근데 상승폭이 지금 30만 원 전후에서 25만 원 미만이나 그 전후다? 저는 이때 당시 여러분들께 팔으라고 말했던 가격에서 무조건 재매집입니다. 심지어 다른 갖고 있는 주식을 정리해서라도 매집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거래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작년도 11월 달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얘기 약간 좀 데자뷰가 오지 않으세요? 그때도 제가 이 종목 그때 한번 언급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다. 25,000원에서 26,700원에서 40,000원까지. 그렇죠? 자, 그래가면서 60% 급등 나온 다음에 이게 천천히 눌림목이 되는데 재매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심지어 갖고 계신 분들 절반 털었다면 다시 빨리 타이밍이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26,000원이지만 실제 매수는 28,900원이 평균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33,000원 미만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0%밖에 안 오른 거예요.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는데 앞에서. 물론 이런 눌림목 없이 그냥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눌림목을 줬죠. 그런데 다행히 이런 주식들은. 근데 사상 최대 거래량을 터진 상태에서 눌림목을 줬어요. 초창기에는 잡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게 눌림목을 줄 때 그럼 평균 매수 단가와 올려놨던 폭을 다 토해냈기 때문에 근데 어떻습니까? 초창기 폭등할 땐 거래량 같이 폭등하죠. 그 다음에 눌림목이 나올 때 거래량이 늘어납니까? 거래량이 줄어듭니까? 줄어들죠. 왜 그렇습니까? 1차 매집을 한 이후에 그리고 자기네들이 사고 자기네가 찍어 누르는 겁니다. 500만 주 사고 천천히 그날 또 30만 주 사고 40만 주 팔고 20만 주 사고 30 그다음에 30만 주 팔고 앞에 샀던 걸 갖고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터져가면서 쳐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샀던 만큼의 일부분만 누르는 거죠. 가격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다시 주가 상승할 때는 그런 거래량이 앞에 있던 거래량만큼이 터지지를 못합니다. 왜? 시장의 유통 물량이 1000만 주였는데 이때 500만 주 걷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는 어때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고 안 파니까 가격종이 나도 물량이 안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1000만 주 들어왔는데 500만 주 매집하고 이번에는 300만 주밖에 매집 못하고 날아가는 겁니다. 매집하는 대로. 그리고 나서 주가는 버텨내는데 거래량은 감소하죠. 왜? 이제 아무도 안 파는 거예요. 매집들이 다 왕창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떠오르고 이런 종목이 다시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때 당시도 제가 했던 얘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다.
하나오션이 앞에 없던 거래량이 전무후무한 거래량이 터졌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거에는 어떤 모멘텀이 있었다. 미군이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배를 만드는 속도가 중국에 10대 만들 때 하나밖에 못 만든다. 한국과 일본이 도움이 절실하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날아가면 어쩔 수 없겠지만 눌림목을 혹시 주게 된다면 앞부분에서 터졌던 이 사상 최대 거래량 때문에 물량을 매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실제 추세 상승이 나와서 이때 당시 33,000원, 32,000원 사신 분들은 95,000원, 200% 이상의 수익이 지금 났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거래량이 제가 다시 터질 때 정리해달라고 언급을 드렸죠. 근데 실제 거래량이 이 뒤에 부분에 30점 중간에 터졌어요. 그러니까 절반이나 혹은 3분의 2 정도는 매도한 상태에서 최고에 대가 다 팔아먹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이버도 똑같습니다. 자, 근데 네이버는 하나오션하고 약간 다른 케이스입니다. 하나오션은 희소성, 대체 불가능성, 더군다나 군용이라는 그런 희소성이 있으니까 좀 더 드러난 건데 네이버는 산업입니다. 사상 최대 거래량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때 일회성 거래량이 있었지만 당일치기는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이후에 네이버는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다. 이 거래량이 지금 터지고 눌림목이죠. 만약에 25만 원 미만으로 살짝 눌러준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빛을 내서라도 전 재산을 베팅해서라도 이런 종목을 저는 사야 된다가 아니라 실제 회원분들을 데리고 저는 이런 주식을 다시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근데 그게 아는 만큼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네이버 한번 잠깐 볼까요? 누가 팔았나? 외국인이 왕창 팔았네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위에 보시는 것은 당일 매매. 매일매일 누가 팔았나? 산 날은 빨간 그래프, 막대 그래프, 판 날은 파란 그래프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사셨네요. 요 며칠간. 그렇죠? 자, 그리고 국내 기관들은 사놓고 지금 살짝 팔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주식을 지금 외국인이 많이 팔았어요. 기관도 안 팔고. 그런데 놀랍게도 굉장한 공매도 세력입니다. 보시다시피 공매도 세력이 지금 왕창 팔았어요. 평상시에 1,000억, 2,000억 팔던 거를 이렇게 2,000억씩 대규모로 수량, 규모로 보니까 지금 공매도량이 1십, 100, 1000만, 10만, 29만 주. 요게 20만 주. 자, 그리고 이제 29만 주, 30만 주 단위가, 그러니까 10만 주 단위. 따라서 최근에 주가 급등을 이용해서, 주가 급등을 이용해서 29만 원일 때 공매도 세력이 대량으로 주식을 정리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 공매도는 이때는 이제 거래가 정지되어 있었던 타이밍이고요. 이때는 공매도 금지가 우리나라가 걸려 있었죠. 일단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자, 근데 과거의 공매도 금액들 보다 최근의 공매도 금액이 굉장히 강합니다. 주가 급등을 이용해서. 자, 그런데 이 공매도 금액은 언제도 많이 때렸느냐? 요때 대량으로 때렸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금액이 얼마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대량으로 공매도 때렸던 흔적들이 있잖아요. 주가가 떨어질 때 공매도가 대량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평균 매도 가격이 얼마냐? 35만 원입니다. 우리나라가 공매도 금지되기 전에 때렸던 바로 이 공매도 세력들의 평균 매도 단가. 이들이 상환을 했느냐? 상환을 안 했습니다. 왜냐? 추세적인 하락 종목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들은. 그리고 나서 공매도 이제 바닥을 다질 때는 또 추격 매도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미국이라든가 유럽이 다시 주가가 반등 나올 타이밍이니까. 그래서 바닥권에서는 안 때리다가 나중에 여기서 또 이제 공매도 물량이 좀 늘어났죠.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의 평균 가격은 얼마냐? 2022년도 전후로는 35만 원. 2023년도 전후로는 23만 원. 그래서 중간값인 지금 30만 원을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 요 지점.
그러면 공매도 물량들 입장에서는 평균 매도 물량 가격이 대량으로 손실 구간으로 진입되는 영역입니다. 자, 아까 보셨다시피 29만 5천 원. 왜 격렬한 저항이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죠.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내일장과 월요일장 25만 원 하방 테스트를 한 번 더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이 타이밍에서 물량을 다시 매집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수급적인 측면도 찍어 누르기는 하지만 개인들도 매수를 하는데 국내 기관들도 앞에 매수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근데 그 세력이 누구냐? 연기금이에요, 주로. 최근에. 연기금 세력들.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서 네이버는 외국인 종목이라기보다는 연기금, 국내 기관 종목으로 보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 최근에 이렇게 강력한 매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실제 자기 주식을 다 파는 게 아니라 공매도 물량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네이버를 실질적으로 과거에 공매도 때렸던 물량들, 그 자금들이 마지막 저항 단계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이게 2차 전지라든가 혹은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면 저는 이 종목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네이버는 실제 지금 성장주로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AI 시대에. 자, 그리고 국내 독보적인 지위를 좀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본은 소프트뱅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걸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자, 따라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장에서는 앞으로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 더 안전해가면서 더 많은 수익률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 카카오 종목군들은 이미 100% 올랐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이제 25만 원 터치하면 겨우 25% 수익률밖에 안 난 거예요. 바닥권대에서. 건설주도 이 정도는 다 수익 났고요. 증권주나 은행업종들도 최근에 이 정도 이상은 다 났습니다. 아무리 못난 종목도. 그러면 네이버가 그동안 몇 년간 바닥권대에서 대체 불가능한 종목인데 사상 최대 거래량 터지고. 자, 그리고 또 네이버가 이렇게 매도하는 이유에는 저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있다고 봐요. 단기적으로 50% 상승한 대형 종목, 현대차나 기아차나 그리고 삼성전자가 하지 못한, 즉 SK 하이닉스와 네이버 말고는 초대형 종목에서는 빅10 종목, 대한민국 시가총액의 빅10 종목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엔솔, 현대차, KB금융,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많이 올랐네요. 올라와서 두산에너빌리티하고. 그러나 과거의 빅5 종목에서는 네이버가 유일하게 지금 50% 단기로 최근에 올랐어요. 자,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윈도우 드레싱 효과, 즉 똑같이 삼성전자가 1조 원어치, 뭐 현대차도 5천억 원어치, 네이버도 5천억 원어치, 삼성바이오로직스 5천억씩 갖고 있었던 펀드 매니저가 있다. 펀드가 있다. 미래에셋 무슨 펀드나 뭐 해외 홍콩 뭐 코리아 무슨 펀드가 있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연초나 지금이나 똑같겠죠. 1조 원. 현대자동차도 예를 들어서 좀 더 빠졌다 올랐다면 5천억. 기아차도 5천억. 삼성바이오로직스 5천억인데 네이버만 7,500억이 된 거죠. 그러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중에서 한 종목이 또 30% 빠졌다. 그럼 5천억짜리가 지금 3천억 된 거거든요. 3,500억이나. 그런데 네이버는 지금 7천억이 된 거니까. 그러면 두 배 똑같은 종목이었는데 비중이 2배 차이로 벌어진 거죠. 하나는 빠지고 하나는 올라갔으면. 요때 뭐가 발생해야 되느냐? 윈도우 드레싱이 발생합니다. 즉, 악기들도 많이 쓰면은 격차가 이렇게 서로 음이 균형에서 이탈하듯이 그때 조율을 하게 돼요. 피아노든 바이올린. 주식도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게 창문을 비오는 날 우리가 와이퍼로 닦아내듯이 회계 장부상에 똑같이 옛날에는 삼성전자는 전체 비중에서 30%, 뭐 기아차 현대차는 뭐 10%, 네이버도 10% 펀드가 그렇게 갖고 있었는데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보니까
다른 거 어떤 거는 빠지고 어떤 거는 또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을 때 똑같은 비중 10%가 아니죠. 빠진 거는 비중이 한 5%로 줄어들고 올라간 거는 비중이 10%에서 15%, 20%로 늘어나고 그러면 격차가 2배로 벌어지게 되겠죠. 똑같은 종목이 비중 10%였는데 요때 펀드 매니저가 결정을 합니다. 네, 윈도우 드레싱 회계 장부상에서 한번 재조정을 할 건가 말 건가. 이건 기계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는 놈을 더 베팅할 수 있는데 보통 6월달 말경에 주로 합니다.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자, 특히 지수를 추종한다든가 안정형 펀드 같은 경우 그런 성향이 강한데 한국처럼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급등한 경우 단기적으로 그런 현상이 더 많게 되겠죠. 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저는 카카오 그룹주는 솔직하게 저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 그룹주 추가 상승 나오면 이제 부분 이익 실현 단계다. 추격이 아니라 오히려 물량을 줄여야 된다겠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의 포트폴리오의 60%에서 70%는 전부 다 카카오 그룹주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1월부터 계속 카카오 그룹주를 매집했죠. 그래서 한때는 100%가 카카오페이,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뱅크, 카카오 게임이었어요.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멈추고 할 때마다 대통령 선거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수익 실현해주고 지주사로 계속 상법 개정에 대한 가능성 넘겼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60대 40으로 카카오 그룹주가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올라오면 제가 정리한다겠죠? 실제 저는 카카오 그룹주를 지금 세르킹 문자 받으시는 분들, 우리 회원분들 정리를 해 나갔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정리를 했죠. 지난 3, 4일간. 이렇게 많이 정리해 급등주를 아마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때 정리하길 너무 잘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카카오도 저희가 밀리면 다시 사야 돼요. 그룹주도. 그런데 이 부분은 100% 수익 난 종목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살 계획이 없습니다. 네. 천천히 다른 데서 한 번 더 발라먹고 그 돈으로 여기서 챙긴 돈으로 발라먹고 올 생각이에요. 충분히 시간을 걸치고. 자, 그러나 네이버는 조금 다릅니다. 네이버는 상승폭이 실제 50% 상승했다가 지금 25만 원 깨지면 25%밖에 상승한 된 게 아니에요. 최대 거래량인데. 그리고 네이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종목이 아닙니다. 미국의 웹툰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홍콩 그리고 일본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큰 판이 벌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중심으로 지금 판이 짜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하나오션 이후로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신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 개별 종목처럼 이렇게 뭐 찔끔찔끔 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나 혹은 하나오션이나 큰 판이 벌어지는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거. 그 중심에 지금 바로 이게 있는 거죠. 윈도우 드레싱과 공매도 세력들. 아마 공매도 세력들의 손절이 어느 정도 다시 30만 원 재돌파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더 가파르게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7월 30일 날 미국 시간으로는 7월 30, 한국 시간으로는 7월 31일 FOMC 회의가 있죠. 그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테슬라라든가 소비자 관련 종목 그리고 이렇게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뭔가 AI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제스케일러나 팔란티어나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즉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 기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종목군들이 한 번 더 시세가 더 강하게 있을 걸로 선행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난번에 제 방송을 보시고 저희가 이제 일모작을 완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야, 박한쌤 참 좋겠다. 지난주부터 대비해서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 차익 실현하고 그다음 이모작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또 저런 종목 빠졌을 때 쟤는 또 기회를 노리겠다. 맞습니다. 박한샘의 세르킹 문자 서비스를 지금 받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혼자 선택하지 않고 저하고 함께 지난 3개월 전, 2개월 전, 최근 한 달 전 같이 했죠. 짧은 마지막으로 막차 타신 분이 한 달 전이잖아요. 여러분하고 3, 4주 전. 그때 문자 서비스 3+2 요거 5개월 동안 서비스하는 특별 혜택을 드렸습니다. 제가 상반기 마지막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일모작을 하고 마련된 현금을 가지고 다른 종목 가서 지금 진행하는데 또 기회가 왔어요. 이 장은 처음부터 저는 끝까지 이렇게 작년도에는 조선주와 그리고 방산주 상반기까지 그런 흐름이었다면 이번 연도는 계속 6월달 대통령 선거 이후부터는 네카오 시대가 저는 계속 펼쳐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혼자 스스로 매매를 잘한다면 저는 가입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기회를 놓쳤고 혼자 자신이 없다. 그러면 오세요. 네. 세력들의 이런 특별한 어떤 그런 심리 게임 하는 거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하는 거는 하반기에 대비한 전략입니다. 마지막 아마 이번 추석 전에는 이제 이런 혜택이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66만 원에 5개월 문자 서비스 진행합니다. 지금 문자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 어제 그리고 이틀 전 카카오 그룹주 수익 실현 문자 받았을 때만 해도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폭등하고 이제 80% 90% 수익을 막 내고 있는데 왜 지금 정리하라고 남들은 못 사서 안다는데 그거 정리하고 저희가 주가 하락에 대비해서 피신한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은 오늘 안 떨어지잖아요. 왜? 오른 것이 없으니까 그동안. 몇 년간 3, 4년간 떨어지기만 하고 안 올랐죠. 근데 카카오와 네이버 지금 급락 나오죠. 그럼 이게 끝난 거라고 아니죠? 제가 아니라고 했죠. 네. 이 피신했던 종목군들이 또 1, 20% 수익 납니다. 그러면 이 종목군들을 가지고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나 천천히 타이밍을 잡아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년도 이맘때까지 계속 1년 내내 이런 식의 매매를 하는 겁니다. 뭐 삼성전자 갔다가 뭐 2차전지 갔다가 중간중간에 잠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끊임없이 이 종목들 네이버 카카오 가지고 연말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네. 작년부터 상반기 동안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계속 매매한 것처럼 끝까지 물고 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세력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샀다가 3, 4일 지났다 팔았다. 그게 아니라 기본 물량을 담가놓고 계속 거기서 붙였다 뗐다를 반복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 1688에 9146이에요. 5개월 문자 서비스 받는 게 66만 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세력주 강의 다시 보기라든가 세력킹 앱 서비스 이런 것도 또 드리긴 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의 이 흔들리는 심리 요거를 문자로 몇 프로 살아라 몇 프로 팔아라 요거를 해줘가면서 여러분들 멘탈 관리 오늘은 추격할 때가 아니다. 요게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100명 넘게 신청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50명으로 제한합니다. 신청을 하셔도 50명이 넘어가면 바로 문을 닫습니다. 추석 때까지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이벤트가 1688에 구하나 사료,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제가 10년 지주사 상승 온다고 한 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두구나. 다만 이 심리 게임에서 여러분들이 후달리시는 분들, 자신 없으신 분들 여기로 오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이버 카카오 미리 대비한 세력킹의 우리 회원분들, 바로 세력의 심리, 진짜 멀리 가려면 반드시 이를 흔드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거예요. 윈도우 드레싱과 공매도 물량과의 싸움입니다. 사실 이 게임은 매수자가 이미 판정선을 받아놓고서는 하고 있는 게임이라는 걸 거래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